해야 돼서 하면서 아마 우리가 계속 뭔가를 추가하면서 좀 작업을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올려놓은 자료를 보시면 PPT 하나 하고요. 그 다음에 소스 파일 하나 올려놨는데 두 개 다 다운 받으시고요. 소스 파일 압축 풀어보세요. 압축 풀어보시고 그 다음에 일단 거기에 있는 솔루션 파일을 한번 실행해 보세요. 이 조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지금 제가 여기 레퍼런스 두 개 달아놨습니다. 그래서 이 레퍼런스에 한번 들어가서 보시면 자, 여기 이게 MSDN에 있는 내용이고요. 그래서 요거에 대한 설명을 해놨어요. 그래서 안에 코드들도 중간중간에 조금씩 들어가 있고 근데 여기에 지금 코드는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네. 그래서 다른 데서 제가 링크를 찾아서 이 소스를 밑에 링크에서 걸어놨는 것을 다운로드 받아와서 지금 여러분한테 보여주는 거고요. 이거 여실 때 크롬에서 열면 옆에 저게 안 보여요. 브라우저에서 여시는 게 더 나으실 거예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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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이퍼링크로. 프리뷰 마우스 다운이라는 이벤트를 네. 그러니까 이제 버튼이 아니라 약간 이제 웹 형식의 URI 줘서. 네. 네. 그 메소드는 그런 것들을 그러니까 사용하는 법을 저희가 이제 찾아서 쓰는 거긴 한데 네. 그러니까 그게 설명을 봐도 그러니까 어제 영재랑 저랑 지금 형사랑 이렇게 봤는데도 하이퍼링크 형식으로 할 거예요. 어떻게 이제 이런 게 작동을 하는지 이해가 안 돼가지고 그러니까 그런 거를 그러니까 약간 개념 설명을 한 번만 해주시면 안 돼요? 거기서 사용하는 인터페이스가 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죠, 그죠? 지금 저희는 i 커맨드 형태로 지금. i 커맨드긴 한데. 네. 그러니까 i 커맨드에서 뭔가를 합성시켜서 쓰는 것 같긴 한데. 그거 조금 이따가 제가 따로 보고 잠깐 필요하면 설명을 조금 드릴게요. 지금 MVVM에서는 여러분이 보시면 뷰가 있고요. 뷰 모델이 있고 데이터 모델이 있어요. 그죠? 그다음에 이 뷰 모델이라는 부분에서 여기서의 어떤 속성하고 다 바인딩을 시켜요. 바인딩에서 다 작업들이 이루어지는 거잖아요. 값들에 대한 바인딩을. 그래서 내가 커맨드를 할 때도 우리가 지난번에 할 때는 그다음에 뷰를 생성을 할 때도 가장 기본적인 형태로만 저희가 생성을 한 거고 내가 뷰를 오늘 지금 하는 부분에 보시면 그 뷰를 보낼 때 뷰 자체의 커맨드를 아규먼트로 해서 같이 보내는 형태도 있습니다. 오늘 거 보면 조금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한번 보고 다시 한번 더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먼저 첫 번째 거에 그 링크를 보시면 이 조시 스미스라는 사람이 쓴 WPF MVVM 디자인 패턴에 대한 얘기들이에요. 그래서 요 예제를 보여주면서 설명이 있는데 요거 잘 찾아보시면 제가 나중에 링크 올릴게요. 한국 사람이 한글로 대충 번역해 놓은 것도 있어요. 그걸 보시면 되고요. 지금 화면이 이렇게 들어가요. 화면이 이렇게 들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헤드 컨텐트 컨트롤이라는 걸 이용해서 이렇게 헤드가 들어갈 수 있는 컨트롤이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사용해서 위에 컨트롤 패널, 그 다음에 이쪽은 워크스페이스다 라고 해서 하고요. 여기는 텍스트 블럭에다가 하이퍼링크를 걸어서 여기도 똑같이 커맨드로 들어가요. 커맨드로 들어가는 형태고, 그래서 뷰 올 커스텀 하면 이쪽에는 탭 사용을 해서 내가
올 커스터머 보여주고요. 내가 크리에이트 뉴 커스터머 하겠다 하면 옆에 탭으로 해서 요렇게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려고 해요. 여러분 지금 제가 놔둔 올려놓은 저거를 한번 소스를 압축을 풀어서 거기에 솔루션 파일을 인클루드해서 한번 열어보세요. 솔루션 안 열리고요. 저걸로 여세요. 프로젝트로 해서 여세요. 열기로 해서 프로젝트 솔루션으로 해서 데모 API 안에 가시면 데모 APP 프로젝트 있어요. 프로젝트로 한번 열어보세요. 솔루션 갖고 오지 마시고요. 네, 프로젝트로 해서 한번 가지고 와보세요. 자,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실행 한번 해보시면요. 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비주얼 스튜디오 열어서 열기로 들어가셔서 프로젝트 앤 솔루션으로 들어가시고요. 지금 제가 했던 거 압축 풀면 이렇게 돼 있죠. 이 안에 들어가면 솔루션으로 열지 마시고요. 요 안에 들어가시면 프로젝트 파일 있어요. 프로젝트 파일로 해서 열어오세요. 자, 이렇게 화면이 만들어지는 거고요. 지금 여긴 다 스타일이 들어가 있어요. 실제로 헤드 컨텐트 컨트롤이 이렇게 예쁘게 보이지는 않고요. 이 안에다가 그 스타일을 다 따로따로 줘서 지금 이제 예쁜 형태로, 그다음에 여기 링크도 다 들어가 있는 건데, 이런 거는 이제 꾸미면 될 거고요. 그죠?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쪽이 이제 커맨드 쪽에 커맨드를 내가 사용할 수 있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지금 요거 하나도 여러분 뷰로 되어 있어요. 우리 그 뷰 모델로 해서 뷰 모델의 컬렉션으로 해서 이쪽에 불러오고요. 그래서 뷰 올 커스터머 하면 옆에 탭이 생기면서 지금 현재 커스터머들을 다 보여주는 거죠. 그죠? 그다음 밑에 토탈 세일즈로 해서 내가 셀렉트하는 거 보여주고 이렇게 진행되어 있고요. 크리에이트 뉴 커스터머를 하면 창이 뜨면서 새로 커스터머를 추가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뭐 커스터머가 펄슨이냐 컴퍼니면 라스트 네임을 안 넣어도 돼요. 그래서 펄슨이면 반드시 퍼스트 네임, 그 다음에 라스트 네임, 그 다음에 이메일도 체크를 해요. 골뱅이로 해서 밑에 보시면 아직 밑에 인밸리드라고 나오죠. 그죠? 이런 체크하는 거는 여러분이 인터페이스 있어요. 데이터에 에러 났는지를 체크하는 인터페이스를 이용을 하셔서, 자, 이렇게 해서 제가 집어넣고 세이브를 하면 실제로 여기 올 커스터머에 들어가면 제가 지금 입력한 게 여기 들어가 있죠. 그죠? 여기에 들어가 있죠. 그죠? 네. 이런 형태로 또 크리에이트 뉴 커스터머 하면 들어가고요. 여기에 이 단추를 누르면 없어지는 형태로 진행을 해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이쪽이 이제 컨트롤이 보여지는 부분, 커맨드가 보여주는 부분, 그 다음에 여기 또 창이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안에 전체 커스터머를 다 보여주는 게 있고, 각각의 하나의 뉴 커스터머로 해서 작업을 하는 부분이 되어 있죠. 그죠? 그래서 내가 이런 거를 만들어야 됐다. 그 다음에 위에 보시면 지금 메뉴가 들어가 있고, 그죠? 그러면 이런 형태를 처음에 여러분이 그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나중에 소프트웨어 공학을 배우시겠지만, 그 소프트웨어 공학의 수준을 보시면 처음에 사용자가 이제 나 이런 프로그램이 필요해요 라고 해서 이제 프로젝트 개발팀하고 얘기를 하겠죠. 그죠?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뭐 어떤 식의 요구사항이 있는지 사용자하고 계속 얘기를 해요. 그러면 사용자 입장에서 뭐 다 보여주는 게 필요해요. 각각의 뭐 커스터머가 추가되는 게 필요해요. 그러면 이제 프로토타입을 만들어요. 그죠?
이런 식으로 여러분이 프로토타입 안에 기능적인 부분보다는 그렇게 만들어서 다 얘기가 되고 나면 그 다음에 개발을 하고 테스트를 하고 릴리즈하고 유지 보수 이런 식의 단계를 거치게 되는데 실제로 이제 우리는 지금 바로 대부분이 이제 구현을 들어가잖아요. 그죠? 근데 구현을 들어가기 전에 어떤 식으로 이거를 할 건지 프로토타입 일종의 모델링을 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그다음에 요즘은 UML이나 형태의 모델링 랭귀지가 굉장히 잘 나와서 모델링을 지금 제가 올려놓은 거에도 보면 이런 형태가 모델링이 되는 거죠. 지금 잘 안 보일 텐데 제가 올려놓은 거 같이 여기 인터넷에도 요게 있고요. 다 있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시면 뭐 지금 뷰 모델의 하이어라키를 보여주는 거, 어떻게 상속을 받는지를 보여주는 거고 데이터가 커스터머가 있고 이 커스터머 뷰에 보여지고 이런 것들을 정말 잘 설계하시면요. 이 모델링 랭귀지에서 나 자바로 만들 거야 라고 하면 기본 자바로 해서 뭐 상속 관계 다 만들어서 기본적인 코드들 있죠. 이런 프로퍼티라든지 메서드를 다 넣어줘요. 그러면 그 안에서 나는 기능적인 부분만 만들면 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진짜 고민을 많이 하셔야 될 거는 지금 당장은 여러분이 프로그램을 어떻게 만드는지에 대한 스킬을 배우는 과정이기도 하지만 프로그램 쪽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자꾸 하다 보면 결국은 이쪽으로 기결이 돼요. 이 DB도 마찬가지고 DB 설계를 할 때 어떻게 DB 설계를 하느냐에 따라서 뒤에 프로그램의 퍼포먼스들이 다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번에 턴 프로젝트를 하시면서도 이런 부분들에 대한 고민을 저는 좀 많이 했었으면 싶은데 하셨겠지요. 무턱대고 한 게 아니라 그죠? 이거 같이 제출하셔야 돼요. ERD 형태로 해서 DB 구성이 어떻게 되고 그다음에 화면 구성의 관계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같이 많이 고민을 하시고 아직 좀 덜 시작하신 분들은 그렇게 조금 진행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기에 보시면 당장 필요한 게 뭐냐 하면 이게 메인 윈도우예요. 그죠? 그래서 메인 윈도우에서 이렇게 보여질 거고요. 요 안에 요쪽에 보여지는 뷰 모델을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뭐 여기 안에 커스터머를 보여주는 거 각각의 올 커스터머를 보여주는 거 따로 있고 그 다음에 뉴 커스터머를 보여주는 게 따로 있어요.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커맨드를 처리하는 부분이어서 커맨드의 그 뷰 모델도 따로 만들었어요. 요것도 똑같은 형태로 진행을 해요. 얘 텍스트 블럭 보여지고 텍스트 블럭을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로 어떤 커맨드를 연결할 거냐는 걸 똑같이 가져가기 때문에 요거조차도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한 줄이죠. 이것도 뷰로 가지고 가는 거예요. 굉장히 원칙적으로 해서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이 통을 한번 만들어 볼 거예요. 전체적인 통을 만들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코드들을 넣으면서 할 건데 지금 여러분이 만약에 내가 못 따라오거나 하면 제가 코드를 다 넣어놨죠. 그죠? 지금 돌아가는 코드가 완벽하게 다 있어요. 그래서 그쪽은 실행이 안 된다고요? 왜요? 안 돼요? 다 안 돼요? 똑같은 소스인데 왜 안 돼? 아니 잠깐 다 돼요? 응용 돼요? 예. 왜 안 되죠? 그대로 풀어서 있는데도 이따가 한번 봅시다. 자, 일단은 지금 요거 설명이 필요하니까 요거 잠깐 한번 보고 자, 그래서 지금 우리는 이제 MVVM으로 할 건데 그래서 뷰 모델을 만들 때 여기 보시는 것처럼 기본적으로 뷰 모델이 가지고 있어야 되는 지금 여기서의 뷰 모델 베이스를 만들어요. 얘는 뭐냐 하면 abstract 클래스예요. 그래서 추상 클래스인 거죠. 그죠? 자, 추상 클래스로 해서 뷰 모델들은 각각 뭐를 가지냐 하면 프로퍼티로 해서 자기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가질 거고요. 내가 어떤 뷰 모델이라라는 스트링으로 가지는 디스플레이 네임을 가질 거고요. 이거 인밸리드 프로퍼티는 제가 빼도록 할게요. 당분 일단은 우리 필요한 것만 한번 봅시다. 디스포즈, 온 디스포즈 이것도 다 뭐냐 하면 여러분이 창을 나중에
제거할 거예요. 옆에 탭으로 해서 뜨는 그런 창들을 제거할 때 해야 되는 일이 있으면 이 iDisposable 인터페이스를 구현을 하게 되면 여기에 이제 onDispose를 구현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가 이 자원이 없어질 때 어떤 작업들을 할 거다라는 게 여기 들어가는 거고요. 그 다음 뷰 모델은 기본적으로 우리가 데이터 바인딩이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뭐가 구현이 돼야 돼요? Notify Property Changed 인터페이스가 구현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거에 대한 onProperty Changed가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기본적으로 생성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 이때까지 왜 프로퍼티 네임 베리파이 하는 게 안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름 안 들어가도 오류 없이 넘어갔는데 지금 여기는 베리파이 프로퍼티 네임이라는 메서드도 같이 넣어놨어요. 그래서 자, 이걸로부터 우리가 상속을 받아서 지금 뷰 모델이 보면 크게 두 가지로 보시면 돼요. 그래서 옆에 명령이 보여지는 커맨드 뷰 모델이 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이 워크스페이스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그 워크스페이스 영역의 뷰 모델인데 이 워크스페이스 영역의 뷰 모델은 아까 두 가지였죠. 올 유저 보여주는 게 있었고 그 다음에 뉴 유저 따로 보여주는 게 있었어요. 그죠? 그래서 얘를 다시 추상 클래스로 해서 이 추상 클래스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그 올 커스터머 뷰를 보여주는 뷰 모델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여주는 뷰 모델을 만들었어요. 이렇게 따로 가져갔고요. 그 다음에 이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메인 뷰 모델도 요 형태를 따르도록 했습니다. 메인 뷰 모델도 왜 여기를 따르냐? 메인 뷰도 왜 끝에 보시면 X를 눌러서 종료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지금 이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 안에 보시면 close 커맨드를 넣어놨거든요. 그래서 X를 누르면 request close를 할 수 있도록 하기 때문에 메인 윈도우 뷰도 얘로부터 상속을 받도록 해놨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우리가 실제로 매칭되는 뷰 모델은 커맨드 뷰 모델하고요. 커스터머 뷰 모델, 그다음에 올 커스터머 뷰 모델, 그다음에 메인 윈도우 뷰 모델입니다. 근데 얘들의 상속들을 abstract 클래스 두 개를 만들어서 상속을 받을 수 있도록 처리를 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요 관계들을 잠깐 한번 이해를 하시고 오늘 요거에 따라서 뷰 모델을 만들 거고요. 그다음에 이거는 데이터하고 뷰 모델하고 사이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자, 각각의 커스터머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인터페이스에 데이터 에러 인포 인터페이스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아까 왜 그 체크하는 부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그거를 이 안에다가 구현하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iData 에러 인포를 이 안에 구현을 하도록 했고요. 그다음에 프로퍼티 가지고 그다음에 생성자 있고요. 여기에 이제 우리가 뭐 생성자 해도 되지만 메서드로 얘는 접근을 했어요. create new customer라는 메서드를 쓰면 이 안에서 그냥 new customer로 생성자로 해서 실제로 하나의 커스터머를 만들도록 이렇게 작업을 해놨습니다. 그다음에 이 커스터머를 보여주는 게 커스터머 뷰 모델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얘들의 관계는 여기에 있는 하나의 인스턴스인 커스터머로 연결이 될 거고요. 올 커스터머 뷰 모델 안에서는 그 올 커스텀즈라는 컬렉션을 가지고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들은 뭐냐면 여러분 이 뷰 모델 안에서 워크스페이스 각각을 할 건데 이 올 커스터머 뷰 모델은 첫 번째 왜 우리가 전체를 보여주세요 했을 때 아까 뭐 일반 펄슨이 누가 있고 컴퍼니가 있고 쭉 보여줬던 그 화면입니다. 그 화면인데 여러분이 그 뒤에 창에서 뉴 커스터머로 해서 새로운 커스터머가 한 명이 추가가 되게 되면 실제로 여기에도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그죠? 그래서 여기에 그 커스터머의 뷰 모델이 영향을 받게 되는 거죠. 관계상에서. 얘들이 따로가 아니라.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커스터머 리포지토리는 각각의 커스터머를 전체를 가지고 있는 형태가 커스터머 리포지토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벤트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새로 뉴 해서 아까 탭을 열은 다음에 정보를 쭉 입력하고 밑에 세이브 버튼을 누르면 커스텀 에디드라는 이벤트를 발생시켜요. 그래서 새로운 커스터머를 만들게 되는 거고요. 그 만들어진 거를 커스터머 뷰 모델에서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을 하게 되는 거예요. 얘들의 리포지터리를 쭉 가지고 와서 보여주는 형태로 진행이 돼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에 대해서 여러분이 조금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계셔야지만 이거에 대한 충분한 논의들을 먼저 하셔야 되는 거죠. 프로그램을 진행하시기 전에. 그래서 지금 이런 관계 안에서 우리가 한번 진행을 할 건데 오늘은 어떤 상황적인 것보다 전체적인 구성도를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래서 자, 아까 실행했던 제가 요거를 옆에다 띄워놓고 요거를 참조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요. 뒤에 하나 더 띄워놓고 새로 창을 하나 열어서 앱을 하나 열어주세요. 그래서 오늘은 전체 뷰 모델 상속 관계 하고요. 그다음에 오른쪽에 커맨드 보여지면 그 커맨드가 나오는 것까지 한번 같이 진행을 해 보도록 합시다. 그죠? 그래서 뭐 이름을 여러분이 원하는 형태로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저는 커스터머 WPF 커스터머로 해서 저장을 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가 메인 윈도우예요. 그죠? 네, 처음 메인 윈도우가 구성이 될 곳이고요. 자, 우리 구성을 잠깐 한번 하기 위해서 지금 WPF 커스터머 안에 메인 윈도우가 있고 그 다음에 어플리케이션 자멜이 있어요. 그죠? 여기에 필요한 것들을 좀 모으기 위해서 우리가 디렉토리를 좀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디렉토리를 클래스 아니고요. 제가 폴더 추가 새 폴더로 하셔서 폴더 이름을 데이터 하나 주시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액세스 폴더 시작은 전부 다 대문자로 좋습니다. 그 다음에 데이터 모델인데 그냥 모델로 들어갈게요. 모델 폴더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화면 관련되는 뷰 있고요. 뷰 모델 하나 주시면 돼요. 메인 윈도우를 바깥으로 빼놓은 거고요. 뷰 모델은 다 여기에 들어갈 거예요. 그 다음에 지금 메인 윈도우 빼고 나머지 화면 관련되는 거는 이 뷰에 들어갈 거고요. 모델은 실질적인 데이터 모델이에요. 우리 커스터머 클래스가 들어갈 거고요. 데이터 액세스 안에 아까 그 커스터머 리포지터리 있죠. 그게 여기 들어갈 거고 지금 여기 데이터는 임의로 우리가 XML 파일을 DB 접근하지 않고요. 지난번에 우리 저랑 도서관 할 때 그냥 XML로 만들어서 가지고 온 것처럼 커스터머 데이터를 XML로 가지고 와서 바로 로딩해서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성을 하시면 되고요. 자, 뷰 모델 안에 지금 요 관계들을 보시면서 뷰 모델 안에 여러 개의 뷰를 먼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뷰 모델 안에 그래서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제일 위에 필요한 게 뭐냐 하면 PPT 보시면 뷰 모델 베이스가 필요해요. 얘는 abstract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로부터 얘들이 상속을 받을 거여서 네. 여기 안에다가 추가. 그 다음에 클래스로 해서 클래스 이름을 뷰 모델 베이스. 네. 뷰 모델 베이스로 해서 하나 넣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옆에 또 클래스를 추가해서 뷰 모델로부터 상속받는 두 개의 뷰 모델이 있죠. 그죠? 그래서 커스터머 커맨드 뷰예요. 죄송해요. 커맨드 뷰 모델. 커맨드 뷰 모델 추가하시고요. 그다음에 이쪽이 커맨드 뷰고 이쪽이 워크스페이스죠. 그죠? 그래서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 자, 그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도 추상 클래스예요. 그죠? 여기 그림에 보시면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도 추상이에요. 여기에 이제 실질적으로 보여질 거는 각각의 커스터머를 보여주는 커스터머 뷰하고요. 올 커스터머 뷰 모델로 해서 전체를 보여줄 거입니다. 그래서 요거를 추가하도록 할게요. 뷰 모델 안에다가 추가 클래스 커스터머 뷰 모델. 그 다음에 올 커스터머 뷰 모델. 지금까지 5개의 뷰 모델이 추가됐어요. 그죠? 제일 위에 뷰 모델 베이스가 있고요. 이따가 얘로부터 상속받아서 커맨드 뷰 모델하고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이 있을 겁니다. 근데 이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 자체도 앱스트랙트예요. 얘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커스터머 뷰하고요. 올 커스터머 뷰가 보여지도록 할 거고요. 그 다음에 메인 윈도우하고 매핑되는 메인 윈도우 뷰 모델을 하나 더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총 6개의 뷰 모델이 추가되었죠. 그죠? 이렇게 들어가면 돼요. 자, 최상위가 뭐였어요? 뷰 모델 베이스예요. 얘 한번 열어보시면 자, 얘는 우리가 뭐를 할 거냐 하면 추상 클래스로 만들 거예요. 그래서 앞에 abstract 붙여주시고요. 그 다음에 얘 아까 그 계층도에 보시면 뭐를 구현하냐 하면 I notify property change하고 I disposeable을 구현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 저희 I disposeable까지 너무 이거 자체가 너무 복잡해지니까 일단은 I notify property change를 요 안에서 바로 구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난번에 계속 notifyer 클래스를 만들어서 그거를 상속 받았잖아요. 그죠? 그렇게 하셔도 되고요. 여기서 만드시면서 바로 여기서 구현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I notify property changed. 그래서 얘가 지금 저게 안 들어가서 그렇죠. I notify property changed. 그래서
컴포넌트 맞아요? 네, 하고 그 다음에 얘 구현도 지금 하셔야 되죠, 그죠? 인터페이스 구현까지 누르시면 여기 안에 네, 프로퍼티 체인지드 들어가 있어요. 핸들러 들어가 있어요. 온 프로퍼티가 자동으로 안 들어갔네요, 그죠? 네. 온 프로퍼 이거는 이제 이벤트죠. 얘가 가지고 있는 발생하는 이벤트에 대한 설명이고, 그거가 이벤트가 발생했을 때 처리하는 부분인 온 프로퍼티 체인지도 우리가 추가로 넣어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요거 가지고 있고요. 이 구현부터 들어가도록 할까요? 자, 여기에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 메서드가 우리 지금 노티파이에 있었던 건데요. 직접 한번 넣어 볼게요. 그 다음에 얘 퍼블릭이 필요 없기 때문에 프로텍티드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 C 뿔뿔 배울 때 버추얼 기능 버추얼 속성 키워드 배우셨죠? 그죠? 얘 이렇게 상속을 받다 보면 원래 여러분이 제일 위에 걸로 선언하면 위에 값으로 되는데, 버추얼로 하면 실제로 생성될 때에 그 클래스의 값으로 해서 어사인 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버추얼 키워드입니다. 그래서 보이드로 이게 왜 자동으로 안 들어갔죠? 오버라이딩 하면 이거 들어갈 것 같기는 한데요. property name. 요 메서드를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위에 핸들러 우리가 정의되어 있고요. 프로퍼티 핸들러 이벤트로, 얘는 이벤트로 해서 들어가 있고, 핸들러를 하나 더 추가해 주도록 합시다. 위에서 정의한 프로퍼티 핸들러로 해서 위에 정의한 핸들러로 해서 핸들러 하나 추가할 거고요. 지금 여기에 프로퍼티 체인에 디폴트로 있는 핸들러를 하나 가지고 왔고요. 이 핸들러가 만약에 널이면 안 하고요. 네, 널이 아니면, 이벤트 핸들러가 널이 아니면 우리가 새로 더 지금 프로퍼티 가지고 있는 부분에다가 추가를 해주시면 됩니다. 프로퍼티 아규먼트 있어요. 체인지 이벤트 아규먼트를 지금 우리가 넘어온 프로퍼티 네임으로 해서 요 이름으로 해서 프로퍼티 체인지 이벤트 아규먼트를 하나 만들고요. 그 다음에 이 아규먼트로 해서 핸들러를 실행을 시키면 됩니다. 조금 복잡은 하죠, 그죠? 우리가 지금 이 인터페이스에 대한 디스컴마 이게 우리 노티파이어를 우리는 그냥 상속받아서 해서 온 프로퍼티를 바로 쓸 수 있도록 한 거고요. 지금 요거는 우리가 직접 그 노티파이어를 이 안으로 지금 집어 넣은 겁니다. 노티파이어를 따로 넣어도 돼요. 괜히 더 복잡해 보이기는 하지만 어쨌든 요거에 대한 우리가 처리는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얘 생성자 하나 넣어줄게. 생성자 뭐 특별히 없으면
우리 아까 그림상에서 베이스 뷰 모델에서 가지는 프로퍼티가 디스플레이 네임이 있죠, 그죠? 근데 왜 디스플레이 네임이 없어요? 네, 요거 하나 선언해 주도록 할게요. 매개 변수로 해서. 네. 그래서 여기에 얘가 자, 프로퍼티도 여러분 보시면 프로퍼티에 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프로퍼티에 D 한번 해보시면요. 밑에 D가 아니고요. 셋을 프라이빗으로 사용하는 게 있죠. 프로퍼티 D 아닌데 이건 디펜던스 주는 거고요. 제가 어제 찾아봤어요. 그 단축키 주실 때 네, 여러 가지로 사용 다 잘못 들어갔어. 그냥 바로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퍼블릭으로 해서 그냥 프로퍼티로 줍시다. 프로퍼티로 네, 해서 스트링으로 들어갈 거고요. 그다음에 얘가 디스플레이 네임이에요. 그다음에 이게 앱스트랙트 클래스이기 때문에 상속받는 쪽에서의 값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버추얼을 앞에 추가해 줬고요. 얘는 거의 그 get 용도로만 사용할 거기 때문에 여러분이 나중에 그 프로퍼티에도 보시면 얘들은 그냥 지금 앞에 생략돼 있으면 다 프로텍티드죠, 그죠? 네, 상속받는 거에서만 쓸 수 있도록 하는데 얘를 프라이빗으로 할 수 있어요. 셋을 프라이빗 용도로만 사용하실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디스플레이 네임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디폴트 생성자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중에 필요하면 요 디스플레이 네임 받는 것까지 생성자를 넣으면 돼요. 자, 그래서 지금 우리 그냥 뷰 모델 베이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뷰 모델 베이스에 제가 CS를 다 넣었네요. 이게 왜 들어갔죠? 이게 뒤에 제가 안 지우고 해서 그런가 봐. 오류가 나나요? 됐죠, 그죠? 네, 뷰 모델 베이스 하나 만들었고요. 자, 베이스로 상속받아서 커맨드 뷰 모델하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이 있는데 일단 커맨드 뷰 모델부터 우리가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커맨드 뷰 모델은 누구로부터 상속받느냐 하면 방금 만들었던 뷰 모델 베이스로부터 상속을 받으시면 돼요. 자, 얘는 나중에 우리가 커맨드 뷰 모델이 뭐냐 하면 좀 전에 실행했을 때 여기 실행 화면에 보시면 요쪽에가 커맨드 뷰 모델, 이거는 실제로 이제 컨트롤 패널 안에 요거 하나가 커맨드 뷰예요. 그래서 커맨드 뷰 안에는 내가 보여줄 네임하고요. 그 다음에 이 네임을 내가 클릭했을 때 하이퍼링크를 실행할 커맨드하고 두 개가 매칭되는 뷰 모델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요거에 그러니까 이 그 커맨드 뷰 모델의 집합을 여기서 표현을 할 거예요. 컬렉션으로 해서 표현을 하도록 할 겁니다. 그래서 두 개를 가지는 거고요. 지금 얘가 누구로부터 상속받았어요? 뷰 모델로부터 상속받았고 뷰 모델이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아까 디스플레이 네임이 있었죠. 그죠? 그래서 요거를 스트링으로 사용할 거고요. 추가적으로 들어가는 프로퍼티가 커맨드 들어갈 거예요. 그래서 이 커맨드는 어디로부터 우리가 그 나중에 커맨드
속성에 매핑을 해줘야 되는 거기 때문에 I 커맨드로부터 상속받은 형태로 해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자, 여기를 자, 들어갈게요. 그래서 자, 프로퍼티 하나 추가하도록 할게요. I 커맨드로 해서요. 제가 탭을 쓰면서 계속 잘못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I 커맨드로 해서요. 이름을 커맨드 하나 추가할 거고요. 예, 위에 using 시스템 윈도우의 인풋 안에 있습니다. 예, 예. 추가하도록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이거의 생성자에 네, 생성자에서 두 개를 받을 거예요. 스트링을 받고 그다음에 이 커맨드를 받을 거기 때문에 네, 스트링으로 우리가 디스플레이 네임을 받고요. 그다음에 뒤에는 I 커맨드로 해서 커맨드를 받으면 여기에 네, 디스 아니고 내 부모잖아요, 그죠? 그래서 베이스에 내 부모의 디스플레이 네임을 근데 부모가 지금 버추얼로 디스플레이 네임을 버추얼로 해놨기 때문에 얘 쪽으로 해서 가져오게 됩니다. 디스플레이 네임 넣어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내 거에 커맨드에다가 생성자에 넘어온 커맨드를 어사인을 해주면 됩니다. 그래서 커맨드 뷰 모델에서는 그 디스플레이 네임하고요. 속성으로 디스플레이 네임하고 커맨드 두 개를 바인딩 시킬 거예요. 이 두 가지 값만 사용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럼 우리가 커맨드 뷰 모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안에 기본적인 것만 좀 만들고, 왜냐하면 이따 창을 하실 때 얘들을 다 가지고 와야 되는 부분이어서 기본적인 껍데기는 만들어 놓고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로 갈게요. PPT의 그림을 잠깐씩 보시면서 하시면 우리가 뷰 모델 베이스 만들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얘로부터 상속을 받아서 커맨드 뷰 모델 만들었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영역에 나올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인데 이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은 여러 가지 뷰들이 있을 수 있어요. 커스터머 하나만 보여주는 뷰가 있고 커스터머 여러 명을 다 보여주는 뷰가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로부터 상속을 받을 거여서 얘도 앱스트랙트 형태로 만들어 주시면 됩니다. 자, 얘도 똑같이 뭐로 해요? 앱스트랙트로 넣어주세요. 그 다음에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뷰 모델 베이스로부터 상속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필요한 것만 좀 집어넣도록 할게요. 그래서 디폴트로 생성자, 디폴트 생성자 하나 넣어 놓으시고요. 그 다음에 요 그림상에서 보시면 지금 속성으로 해서 필드는 추가되는데 프로퍼티에 그 클로즈 커맨드 얘들이 전부 다 여기 아까 실행할 때 보면 여기 위에 X 그 형태의 버튼이 있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걔를 누르면 다 클로즈 커맨드를 수행을 해야 돼요. 매핑을 해서. 그래서 그 부분 때문에 요게 추가가 되는데 지금 당장 우리는 그거 하지 않을게요. 그죠? 그래서 지금 그냥 생성자만 한번 집어넣어 놓고요. 얘로부터 이제 상속을 받아서 커스터머 뷰 모델, 그 다음에 올 커스터머 뷰 모델을 같이 정의를 해주세요. 커스터머 뷰 모델은 누구로부터 상속을 받아요?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로부터 상속받으면 되고요.
올 커스터머도 마찬가지로 네, 이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로부터 상속을 받으면 됩니다. 자, 일단은 이렇게만 만들어 놓읍시다. 지금 우리가 오늘은 요 커스터머 뷰하고 이쪽에 워크스페이스 뷰는 안 건드리고요. 이쪽만 될 수 있도록 한번 진행을 해 보려고 해서 자, 이렇게 만들었고요. 자, 그다음에 메인 윈도우로 한번 가 보시면 이제 일단 화면을 만들어야지, 그죠? 네, 거기로부터 해서 작업을 할 거니까 화면부터 먼저 만들도록 합시다. 자, 메인 윈도우로 오세요. 자, 화면은 여러분이 아까 보셨던 것처럼 이 안에 제일 위에 메뉴가 들어갈 거예요. 그죠? 메뉴 들어가고 그다음에 밑에 이쪽에 보더 형태로 해서 보더 안에다가 헤더 컨텐트 컨트롤 들어갈 건데 자, 지금까지 우리가 사용하지 않았지만 그 패널 중에 닥 패널이라는 게 있어요. 닥식 여러분 다 도시라고 해요. 닥이죠. 그죠? 그래서 닥 패널을 사용하면 그 한 영역 안에 탑에 바텀에 센터에 레프트 라이트에 내가 어떤 것들을 집어넣는다 형태로 진행하는 게 닥 패널입니다. 그래서 제일 바깥을 닥 패널로 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닥 패널 있죠, 그죠? 그다음에 위에 우리가 메뉴 제일 위에 탑에다가 지금 메뉴를 주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 닥 패널 안에다가 다시 닥 패널로 해서 닥 패널 점 나오죠. 닥이 어디로 들어가요? 우리는 탑으로 들어갈 거예요. 메뉴를 먼저 넣으려고 해요. 이 위치에다가. 자, 그래서 닥 패널 안에다가 뭐를 집어넣을 거냐 하면 메뉴를 집어넣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메뉴 안에 여러분이 메뉴 아이템으로 해서 넣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표시되는 거는 헤더로 해서 표시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나는 첫 번째 메뉴로 파일을 보이도록 하겠다. 이 파일 안에다가 여러분이 또 요소를 넣고 싶으시면 이 안에다가 다시 메뉴 아이템으로 해서 파일 안에다가 내가 헤더로 뭐 엑시트를 하나 넣을 거다.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 다음에 제일 위에 파일 말고 메뉴 아이템으로 해서 복사해오면 되는데, 그죠? 헤더에 뭐 에디트 이렇게 추가하실 수 있으실 거고요. 예, 컨트롤 C V로 해서 뭐 한두 개만 더 만듭시다. 그래서 에디트 파일, 에디트, 옵션, 뭐 헬프 이렇게 해주시면 돼요. 그다음 여러분이 이 버튼을 여기를 눌렀을 때 어떻게 하고 싶은가 우리 똑같이 뭐 하시면 돼요? 이 뒤에다가 커맨드로 하셔갖고요. 그 커맨드 바인딩 해주시면 돼요. 우리 버튼 바인딩 해주신 것처럼 뷰 모델 안에서 커맨드 속성으로 해서 넣어주시면 클로징을 할 수 있습니다. 요거는 나중에 넣을게요. 자, 일단 이렇게 해서 화면 구성을 한번 해보시면 실행해 보시면 위에 이렇게 메뉴가 나오는 거예요. 이 전체를 탑 쪽에다가 메뉴를 이게 닥 패널을 쓰지 않으면 메뉴가 중간에 보여질 거예요. 근데 닥 패널을 사용을 해서 위에다가 배치를 시켰고요. 자, 이제 밑에는 우리가 그리드 레이아웃으로 해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그리드를 위에 들어갔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크게 보면 두 가지였는데 지금 여기서 보면 이런 형태로도 쓸 수 있어요. 세 개로 줘요. 칼럼을. 그런데 두 번째 폭을 아주 작게 주면 마치 마진을 준 것처럼의 효과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드의 칼럼 데피니션으로 해서
네, 3개를 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처음에 width는 칼럼 데피니션이다. 죄송해요. 데피니션 안에 칼럼 데피니션의 width를 처음에 거는 오토로 하고요. 크기를 지정해서 줄 겁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거는 크기를 고정해서 4로 줘요. 4. 그러니까 중간에 간격만 주려고 이렇게 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는 크기에 비례해서 나머지 영역을 다 주려고 해요. 이렇게 칼럼을 3개로 나누었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첫 번째 칼럼에 보더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더로 해서 다 집어넣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보더는 우리 그리드에 지금 칼럼에 0번에 넣을 거예요. 그죠? 0, 1, 2, 3개가 있죠. 그죠? 0번에다가 여기에 고정 크기를 주기 위해서 위드스를 한 200 정도로 해서 고정 크기로 사용하고자 합니다. 자, 이 보더 안에 내가 넣고 싶은 걸 넣으면 돼요. 이 보더 안에. 자, 그 다음에 또 보더 하나 더 정의를 할게요. 자, 얘는 그리드에 칼럼 0, 1 말고 어디다 넣어요? 2에다 넣는. 아까 2는 그냥 폭을 4로 줬잖아요. 그죠? 그래서 약간 마진 효과를 그냥 주기 위해서 굳이 마진 사용하지 않고 저런 형태로 해서 집어넣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여기를 띄워놓고요. 자, 이 보더 안에다가도 넣을 건데, 자, 기본 디폴트로 우리가 아까 들어가는 게 제가 그 컨트롤 중에 헤더드 컨텐트 컨트롤이라는 게 있어요. 헤더, 아까 위에 헤더가 있는 컨텐츠 컨트롤을 추가하실 수 있습니다. 자, 얘도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이 있을 수 있죠. 그죠? 그래서 여기 하나 집어넣고요. 요 밑에 보더에다가도 똑같이 헤더드 컨텐트 컨트롤을 하나 추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헤더드 컨텐트 컨트롤 안에 속성 안에 보시면 헤더 속성이 있어요. 이게 이제 화면에 헤더에 실제로 보여지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은 컨트롤 패널이라고 줄 거고요. 그다음에 왼쪽은 그다음에 오른쪽은 헤더의 값을 워크스페이스 패널이라고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쪽에 들어가는 컨텐츠는 우리가 바인딩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아까 뭐죠? 그 커맨드 뷰 있었잖아요. 그죠? 그 값들의 컬렉션을 여기다가 바인딩 할 거고요. 이쪽에는 뭐를 바인딩 해야 돼요? 올 커스터머 보여주는 어쨌든 워크스페이스 뷰 모델들의 집합을 이쪽에다가 바인딩을 하고자 합니다. 지금 근데 이 상태로 여러분 한번 띄워 보시면요. 그냥 이렇게 보여요. 이게 컨트롤 패널 위에 제목이 들어가 있고요. 그냥 실제로 뭐 별로 아무 그런 게 없는 거죠. 그죠? 네, 이런 것들을 아까 스타일을 사용을 해서 좀 집어 넣은 건데, 우리 스타일은 우리가 직접 넣지 말고 나중에 필요한 것만 볼 거고요. 스타일은 제가 올려놨던 코드를 그대로 가지고 옵시다. 그래서 여기에 추가 기존 항목으로 해서요. 압축 푸신 데 들어가시면, 이 조셉 안에 들어가시면 여기 모든 파일로 해보세요. 모든 파일에 보시면 메인 윈도에 리소스 있죠. 메인 윈도에 리소스 있죠. 그죠? 그래서 리소스 디렉 여러분이 파일을 만드셔서 리소스를 따로 빼는 거예요. 스타일을 처리하는 리소스 부분을 따로 뺀 건데, 요거를 그냥 한번 추가해 볼게요. 자, 여기 들어가 보시면 이건 바꾸셔야겠죠. 그죠? 이거는 자, 지금 당장 우리가 필요한 거는
이거 지웁시다. 그죠? 원래 데모로 들어가 있던 건데요. 요거 지우시고요. 이거 지우시면 얘도 다 지우셔야 돼요. 나중에 데이터 가지고 오는 부분도 지우시고요. 자, 여기 밑에서부터가 스타일을 정의를 해놨어요. 위에 데이터 템플릿을 하나 두 개를 정의했던 거고요. 이거는 스타일만 넣어놨어요. 그래서 그 스타일들을 뭐 헤더를 어떻게 하고 하는 부분들을 쭉 넣어놓은 거죠. 그죠? 그래서 우리는 요 리소스를 그대로 쓰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거 직접 만드시면 지난번에 하셨던 것처럼 오른쪽 눌러서 추가 들어가셔서 리소스 사전으로 만드시면 돼요. 네, 리소스 사전 안에다가 각가지 리소스들을 다 정의를 해놓고 내가 얘를 스태틱 리소스로 해서 가져와서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지금 얘가 클로저블 탭 아이템 템플릿은 워크스페이스 쪽에 이쪽에 보여지는 데이터의 템플릿들이고요. 그 다음에 워크스페이스 안에 보여지는 템플릿, 데이터 템플릿 있고요.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사용하는 거는 뭐냐 하면 여기에 요거를 사용할까? 지금 메인에 그저 헤디드 컨텐트 컨트롤의 스타일을 요걸로 적용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요 값을 그대로 우리가 한번 적용해 봅시다. 이거는 그냥 만들어져 있는 스타일을 우리가 가져다 쓸게요. 그래서 메인 윈도우에 가셔서 지금 여기에 먼저 바깥에 메인 보더 있어요. 보더 스타일도 같이 적용을 하도록 할게요. 그래서 보더의 스타일을 스태틱 리소스 안에 메인 보더 스타일이라고 정의해 놓은 게 있습니다. 요거를 가져다 쓸 거고요. 네. 컴파일 안에서 그렇고요. 그 다음에 헤더 컨트롤 안에도 우리가 얘 스타일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얘도 스태틱 리소스로 해서 메인 아까 헤드 컨텐트 컨트롤 스타일 이렇게 정의를 할게요. 지금 컴파일을 안 해서 그럴 거예요. 컴파일 한번 해보시면 이게 저걸로 돼 있나요 혹시? 오류 났죠. 메인 윈도우에 이니셜라이즈 컴포넌트에서 여기에 위에 다르게 돼 있었나요 혹시? 아니죠. 리소스 딕셔너리 우리가 메인 윈도우에서 얘를 쓴다는 얘기를 안 했죠, 그죠? 위에 메인 윈도우에 리소스를 넣어주셔야 돼요. 여기 윈도우 점 리소시스에 리소스 딕셔너리로 소스는 메인 윈도우 리소스를 사용하겠다. 라는 걸 추가로 넣어 주셔야지만 얘를 쓸 수 있습니다. 요거를 추가해 주세요. 스타일 정의해 놓은 거를 그냥 가져다 쓰려고 해요.
어디서 오류가 났어요? 슬래시. 디버깅 들어가 봅시다. 예외가 처리되었습니다. 브러쉬. 헤드 백그라운드를 찾을 수 없습니다. 브러쉬 헤드 백그라운드. 브러쉬 헤드 백그라운드. 보도에 지금 얘가 따로 리소스로 정의가 되어 있네요. 리소스 안에 따로 정의가 되어 있나 봐. 자, 백그라운드 우리가 색깔 이거 얘 지금 바인딩 시켜 놓은 건데 이 안에 없는 것 같죠, 이게, 그죠? 임의의 색깔로 한번 줘볼까요? 화이트로 한번 줘볼까요? 또 있나요, 이게? 그렇죠. 색깔 하나를 지금 못 찾아오는 것 같아요. 이게 있었어야 되는구나. 이 색깔을 한번 해결을 흰색 이게 뭐였죠? 백그라운드가 아까 보더의 백그라운드를 화이트로 줬어요. 헤더에 색깔이 안 나왔죠. 글자가 안 나왔죠. 블랙은 아닌 것 같은데요. 이 글자 색깔이 흰색으로 들어가 있었네요. 그죠? 그래서 제가 흰색으로 줬더니 안 나왔던 거네. 요거는 이제 맞춰서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죠? 네. 자, 일단 여기까지 하고요. 그 다음에 요거 그 커맨드 가져오는 것까지 한번 진행을 해 보도록 할게요. 헤더의 백그라운드를 이 안에 어디 들어?